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석조 구조물. 230개의 돌블록, 무게만 600톤에 달하는 이 경이로운 건축물은 거의 5,000년 동안 인류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어디에도 쿠프가 이것을 지었다고 명확히 적힌 비문은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집트 왕릉에서 흔히 발견되는 보물도 장식 유물도 심지어 파라오의 유해조차 발견된 적이 없죠.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건축 기술입니다. 각각 80톤에 달하는 화강암 블록들이 완벽하게 가공되어 있고 진북과 정확히 일치하는 배치.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한 석조 작업, 이 모든 것이 구리끌과 밧줄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건축물,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봉인된 숨겨진 방부터 주류 역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고대 기술까지, 이 거대한 석조 기념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신비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를 떠올리면 누구나 그 장엄한 피라미드를 생각합니다. 기원전 2550년경 파라오 쿠프의 명령으로 건설되었고, 기본적인 손도구만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완성한 무덤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인상적인 고대 문명의 업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대중적 역사관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일상활동부터 종교의식, 왕실 행사까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주목할 만한 기념물 건설에 대한 명확한 문서는 남기지 않았죠. 고고학자들은 때때로 숨겨진 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희미한 표시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유물들은 피라미드가 처음 탐사된 후 수백 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어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구조물에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가장 당혹스러운 불일치는 대피라미드의 목적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학에서는 피라미드가 쿠프의 무덤으로 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다른 모든 이집트 왕릉과 달리 대피라미드에는 쿠프를 찬양하는 비문도 장식 유물도 귀중한 장신구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쿠프의 유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더 큰 미스터리는 피라미드 자체의 놀라운 정밀성입니다. 현대 건축가들도 여전히 경탄하는 부분이죠. 진북과 단 1도의 오차로 정확히 일치하는 배치, 내부에는 각각 최대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이 있는데 고도의 기계 가공과 정밀한 드릴링 기술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현대 연구자들이 구리끌을 이용해 이런 절단면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사용한 도구는 금세 쓸모없게 되었고 며칠 동안 계속 노력했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늘날의 기술로도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런 정밀성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로버트 부발 같은 독립연구자들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부발은 기자의 새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을 제안했죠. 쿠프의 시대가 아니라 기원전 지 500년경의 별자리 위치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핑크스 바닥의 특이한 풍화 패턴이 바람이나 모래 침식이 아니라 폭우와 흐르는 물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스핑크스와 그 주변 구덩이는 다르게 마모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침식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비와 폭우로 인해 둥글고 물결치는 지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사하라 사막에 이 정도의 물 침식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비가 내린 마지막 시기는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이었다는 것이죠. 이 흥미로운 연대기는 스핑크스가 실제로 고대 이집트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훨씬 더 오래된 문명에 의해 지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오래전 이집트가 사막이 되기 전에 기자 고원은 비옥한 사바나였고, 알려지지 않은 조각가 집단이 자연 암석을 거대한 얼굴 모양으로 조각했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날씨 패턴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이는 빙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비가 그치자 한때 비옥했던 사바나는 사하라 사막으로 바뀌었고, 바람에 날린 모래가 수천 년 동안 조각상을 목까지 묻어버렸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피라미드를 건설한 왕들이 스핑크스를 발굴하고 얼굴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다듬었을 겁니다. 스핑크스의 진짜 나이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이집트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주저가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직업적 명성, 학문적 전통, 심지어 국가적 자존심을 보존하는 것일까요? 엔지니어 크리스토퍼 던을 포함한 연구자들은 첨단 도구의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표시와 패턴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던은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 블록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단순한 구리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기계로 완벽하게 뚫린 구멍과 정밀한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화강암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고대 도구는 금세 마모되거나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고대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숨겨진 방, 신비로운 문, 정밀한 도구는 뭔가 놀라운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훨씬 오래된 문명의 지식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흥미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류 고고학은 추가 탐사에 대해 신중하고 방어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유산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조심성 때문에 우리는 발밑에 숨겨진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모든 미스터리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히 하와스 박사, 수십 년 동안 이집트 고고학을 주도해온 인물이죠. 그는 카리스마 넘치고 솔직하며 이집트의 고대 유산을 맹렬히 보호하는 인물로 이집트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 사무총장과 고대 유물 장관 등 강력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와스는 누가 연구할 수 있고 정확히 무엇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이집트 역사의 궁극적인 문지기로 자리매김했고,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전체 이해를 다시 쓸 수 있는 발견을 침묵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그는 이집트 문화를 열정적으로 홍보하여 이집트의 세계적 위상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한적인 정책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중요한 탐험과 발견을 방해했을 수 있으며, 고대 이집트에 대한 중요한 진실이 여전히 모래 아래에 묻혀 있는 채로 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대피라미드에 관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쿠프와 대피라미드를 명확히 연결하는 비문이 전혀 없다는 당혹스러운 사실, 단순한 도구로는 너무나 발전된 듯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석조물, 그리고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암시하는 증거들. 이런 흥미로운 발견은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주류 역사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진보된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을 겁니다. 아니면 이 기념물들은
실제로 이전 문명에 의해 지어졌고 그 기술이 나중에 이집트인들에게 전수되거나 변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그렇게 흥미로운데도 왜 주류 고고학은 여전히 이를 온전히 탐구하는 데 주저하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더 오래되고 더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이면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고고학자, 심지어 국가 전체가 전통적인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명성을 구축했습니다. 역사책, 박물관 전시물, 깊이 뿌리내린 사상을 다시 쓰는 일은 쉽지 않죠. 이집트의 경우 유명한 피라미드가 알려진 문명보다 오래되었을 수도 있고, 순수하게 이집트의 창작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숨겨진 방, 고대 기술, 그리고 대안적인 역사적 설명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거부함으로써 주류 고고학은 의도치 않게 중요한 진실을 사막 모래 아래에 숨겨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잊혀진 고도 문명의 확실한 증거를 이집트 사막 아래서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발견은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우리 조상과 그들이 이룬 놀라운 업적에 대해 우리가 가정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오한 미스터리의 문턱에 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마침내 이 봉인된 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을 탐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피라미드의 비밀은 진실을 추구할 만큼 용감한 미래 세대를 기다리며 잠겨 있을 건가요? 때로는 역사의 가장 큰 비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질문조차 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그저 묻혀버릴 뿐이죠. 피라미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말입니다.